네, 오늘은 이제 실제 넷마블의 사례를 기반으로 MMORPG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어뷰징, 비정상 어떤 사용자 행동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잡아냈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총 3명입니다. 많죠. 저희 넥스 때도 발표했던 3명이 다행히 또 저희 HG상도 이렇게 자리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저는 백정상이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HG 나카이님은 저희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는 보통 이제 HG 센세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란 의미죠. 너무나 뛰어난 이제 AI 진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HG 센세라고 표현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지연님은 현재 넷마블에서 이 비정상 이상 감지 모델을 실제로 디자인하고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L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넷마블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넷마블에서 이런 어뷰징 디텍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런 어뷰징을 검출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AI를 활용해서 이런 어뷰징 검출을 좀 더 강화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HG상이 나오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AI를 활용해서 이런 비정상 행동들을 검출할 때 사용했던 ML 모델은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ML 모델을 가지고 실제 어뷰징을 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갖게 됐던 아주 큰 그런 허들들, 그리고 그런 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지연님이 나오셔서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의 개발 속도를 가속하고 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글과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도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행 상황이나 그 진행 상황을 통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오지연님이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야 될 개선 사항, 발전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죠. 저기 이제 보시는 영어로 써 있는 넷마블은 비즈니스 심볼이고요. 그 다음에 크크, 저기 이제 마스코트죠. 크크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크크 맞습니다. 키역. 저희가 주로 이제 뭔가 즐거울 때 메시지 창에다 쓰는 키역. 이게 이제 넷마블 미션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넷마블 미션은 정말 좋은 게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즐겁게 하는 게 넷마블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션을 사실은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넷마블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간단히 이제 넷마블이 어떤 회사인지 좀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글로벌 퍼블리셔 중에 3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게임 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MAU 획득한 MAU가 약 6,800만인데요. 뭐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인구,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매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비즈니스가 꼭 국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도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이제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19개의 독립적인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스튜디오들에서 약 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쉴 새 없이 좋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올해 출시했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나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넷마블을 대표하는 모바일 MMORPG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제 RPG들은 주로 이제 NC소프트의 IP를 활용해서 모바일에 더 맞게 넷마블 특유의 개발 역량을 살려서 아주 좋은 작품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븐나이츠는 넷마블에서 순수하게 잘 만들어낸 RPG 게임이고, 또 마블 퓨처 파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마블 IP를 활용해서 글로벌에서 실제 사랑받고 있는 이제 RPG 게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의 아주 주요 프로덕트들은 대부분 RPG 게임류인데요. 이런 RPG 게임의 성공 요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비 스펜더, 그러니까 고과금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공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과금 유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에 유지시키고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앞에 보시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과금 유저들이 아시아 쪽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던 그런 게임 IP였죠. 그래서 이 게임 IP를 통해서 쉽게 고과금 유저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실 계기가 됐고요. 또 마블 IP를 사용한 이유도 이런 마블 IP를 좋아하는 고과금 유저를 좀 더 많이, 좀 더 이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성공 원칙, 이 사람들을 잘 계속 이 게임을 즐기도록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게임을 즐기다 보면 특히 고과금 유저가 이제 사실 돈을 쓰는 이유는 뭔가 더 높은 랭크, 더 좋은 아이템, 뭐 더 이제 뛰어난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돈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낄 텐데요.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돈을 안 쓴 것 같은데 나보다 PVP 랭킹이 높고 꼭 제가 이 친구랑 PVP를 하면 져요.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 아 이거 핵인데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고과금 유저들은 아 게임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다른 게임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 게임을 이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넷마블에서는 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MMORPG 게임에서 그 게임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 그리고 에코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이런 나쁜 이제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MMORPG에서 일어나는 그 어뷰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텐츠 업데이트할 때 생기는 버그를 악용해서 뭐 클릭을 여러 번 해가지고 상품을 여러 번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실제로 그 핵을 누군가 만들어서 그 핵을 가지고 그런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해킹을 해서 뭐 전투를 할 때 모든 몹이 움직이지 않게, 모든 몬스터나 뭐 적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공격을 해서 뭐 비정상적으로 승리를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의 어떤 보상 패킷 같은 것을 해킹을 해서 보상을 여러 번 받게,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킹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케이스들은 이제 봇을 만들어서 그 게임 내에서 재화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 내에서 다양한 봇들이 실제 생산해주는 재화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MMORPG에서 사실은 굉장히 꼭 잡아야 하는 그런 어뷰징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뷰징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넷마블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었냐면, 이제 사업부에서 뭔가 게임을 런칭할 때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텐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요런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만렙을 달성했다면 이 사람은 어뷰질 것이다. 혹은 게임을 시작을 해서 PVP를 진행하는데 레벨이 너무 낮다면 어뷰저일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몇몇 그 어뷰징 룰들을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그럼 그 디자인 룰을 기반으로 검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게임 로그를 개발팀에서 심게 되고요. QA 팀이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이 해당 로그가 잘 저장이 됐는지를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게임이 런칭이 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은 그 로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이 룰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룰 기반의 엔진은 이제 실제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유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유저가 어뷰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어뷰징일 경우에는 이제 운영팀에 노티를 하겠죠. 뭔가 얼럿을 주고 운영팀에서는 그러면 이제 로그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뷰징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어뷰징이었을 경우에는 그 유저를 블럭을 하고요. 어뷰징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모델이 잘못 알람을 날린 거니까 그 모델을 개선하라고 이제 BI 팀에 얘기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이제 룰 베이스 모델이 사실은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미 쓰고 있는 모델이고,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어뷰징 케이스는 검출이 가능하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팀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로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룰 기반으로 이런 어뷰징을 검출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지 가능한 어뷰저의 범위가 너무 작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뭔가 룰을 만들고 그 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검출을 하고 그 룰을 얼마나 빠르게 추가하느냐가 실제 검출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규칙이 적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적은 수준의 어뷰저만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룰을 추가하자고 보니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 로그도 추가해야 되고 개발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아시겠지만 게임이 빵 터지고 엄청나게 잘 되고 이제 막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개발팀은 로그 추가나 운영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컨텐츠 추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을 때 생기는 새로운 어뷰징 패턴이나 아니면은 꼭 잡아야 되는 어뷰징 룰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수작업으로 정의해서 계속해서 룰 기반 모델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이 사용자 행동을 AI로 파악해서 이상 패턴을 AI 모델이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뷰징 검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간부터는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의 솔루션즈 아키텍트인 에치지 나카이 상께서 그러면 이제 넷마블에서 이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한 ML 모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겪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